이거 지금 여기 떠서.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코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위베스트.ai 대표님과 함께 우리 모든 코린이를 위해 제가 대표로 질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대표님과 솔라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솔라나 에코시스템이 뭐예요, 대표님? 첫 질문부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라 당황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에코시스템을 직접 설명드리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벌어서 새로운 도시를 한번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땅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도로 위에서 자동차,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빌딩이라든가 아파트, 주택들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빌딩,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땅, 그 다음에 도로라는 기반 하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 위에 뭔가 서비스를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은 이제 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것들은 그 인프라 위에서 동작하는 생태계 시스템, 즉 서비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에서도 똑같은 그 아날로지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 본연의 기능, 예를 들어 데이터를 기록하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토큰을 보내고 받는 이런 기능은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이런 본연의 기능을 활용해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디파이, 요즘 인기 있는 NFT 같은 이런 것들은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에코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서비스들, 즉 디파이라든가 NFT, 게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에코시스템은 그 시스템 사용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곳에다가 도로를 깔고 집안을 잘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지 않는다면 유령 도시가 되어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우수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없다라고 하면 유령 도시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신도시에 아파트도 짓고, 그쵸. 버스 정류장도 짓고, 그쵸. 카페도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굉장히 이해를 잘하셨군요. 내가 아무래도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발전했다 혹은 에코시스템이 풍성하다, 에코시스템이 좋다라는 것은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고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에코시스템이 크면 클수록 해당 시스템에서 발행한 토큰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볼 때 단순히 기술이 좋다,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만 보시지 말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서비스들의 사용자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솔라나가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기술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코린이답지 않게 계속 매서운 질문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질문들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가 전체 서비스의 성능을 결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이 도로가 부실해요. 아스팔트도 저렴한 걸 썼고 공사도 6개월 걸릴 거를 한 달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포장이 깔끔하지 않고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가졌다 하더라도 시속 200, 300을 낼 수는 없겠죠. 아마 그 도로에서 허락하는 속도가 60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차는 300km를 달릴 수가 있지만 도로 사정상 60km밖에 달리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시스템 내에서 동작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인프라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초당 10건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개발을 잘하고 기가 막힌 사람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10건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이 서비스에서만 20건, 100건 처리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얘 처리 속도가 결국 이더리움 처리 속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시스템을, 즉 서비스를 잘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면 예를 들어 뭐 1초에 1000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서비스를 뭐 그냥 속도를 신경 쓰지 않고 만들어도 원하는 정도의 속도가 나올 수 있는 뭐 최소한 뭐 한 500, 600, 700 정도의 처리 속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와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볼 때는 이 플랫폼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이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술적 우위를 얘기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많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괜히 머리가 수도 있어요. 네. 지루하고 어렵고 그렇죠.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포인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속도. 어느 초당 몇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현재 솔라나가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1초에 한 65,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 한 초당 한 10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경우 한 100개 정도, 뭐 폴카닷이 뭐 초당 1000개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솔라나가 65,000개의 트랜잭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사용료에 대한 측면인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죠. 그쵸.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모든 게 돈입니다. 블록체인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송금을 한다, 아니면 돈을 받는다, 뭘 확인한다 이런 것들, 특히 게임을 한다든가 어떤 앱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네, 전부 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알게 모르게 계속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트랜잭션 피, 그러니까 사용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용료가 각 블록체인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블록체인 플랫폼은 사용료가 자체 토큰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뭐 그 가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뭐 아마 트랜잭션 피로 한 건당 한 30 혹은 40, 50달러 정도 내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한다라고 하면 뭐 한 번 송금할 때마다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네요. 그렇죠.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에요. 사실 뭐 비트코인은 더 비싸죠.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료, 그러니까 즉 트랜잭션 피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사용료가 0.000025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가격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한번 보낼 때 뭐 재수가 나쁘면 몇만 원의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솔라나 같은 걸 이용하면은 뭐 1원, 2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사용료로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성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DF 서비스 개발사들이 솔라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면 깔끔한 설명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 그 얘기를 좀 더 크게 하셔야죠. 귀에 쏙쏙 아,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제 귀를 네. 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코린이들이 코대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궁금한 게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카르다노 같이 음.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기대감이 앞서서 막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막 돈이 오르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솔라나는 이제 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음. 않았는지 이렇게 뭐 에코시스템부터 해서 굉장히 기술도 좋은데 그러면 나 같은 코린이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아마 지금 얘기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그리고 가장 알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나도 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고지를 시키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송합니다. 솔라나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앞으로 솔라나의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솔라나의 에코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즉 솔라나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사용자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솔라나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솔라나의 미래는 굉장히 햇빛이 쨍쨍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음이네요. 아주 맑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빠른 처리 속도와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솔라나를 선택을 했고 심지어는 이더리움에서 잘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솔라나로 이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테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였지만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와 그 다음에 비싼 사용료 때문에 솔라나로 옮겨서 지금은 아주 만족하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솔라나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성,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를 유혹을 하고 있어서 그 에코시스템 발전 속도와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거의 852밀리언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투자한 것, 이 정도의 액수를 투자한 거는 여기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위츠 같은 사람이 솔라나를 선택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는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분이 보는 비전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경쟁자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나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같은 여타 블록체인 플랫폼과 비교해서 확실하게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속도지만 이제 수수료,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가장 신경 많이 쓰이는 부분이 수수료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이걸 사용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쓰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DApp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솔라나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 프로젝트, 솔라나 재단에서도 이 생태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들에게 뭐 펀드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계속 솔라나 생태계의 그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솔라나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저같이 잘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한테는 네. 너무나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분 다음에 봬요. 또 많은
질문과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다 해주셔야 돼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